안녕하세요. 2024년 4월 12일 DMQA 오픈 세미나를 맡게 된 심세진입니다. 오늘 오픈 세미나 주제는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 in Regression입니다. 세미나에 앞서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이고 DMQA 랩실 김성범 교수님 연구실 아래서 석박 통합 과정으로 5학기차 재학 중입니다. 현재 관심 연구 분야는 딥러닝 for 멀티채널 시그널 애널리시스 그리고 세미 슈퍼바이즈드 리그레션입니다. 혹시 오늘 해당 세미나를 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면 제 이메일 주소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회귀는 왼쪽 아래 그림과 같이 연속적인 값을 예측하는 작업인데요. 어떠한 모델로 연속적인 값을 예측하기 위해 x를 인풋 데이터로 넣고 이제 연속적인 값인 y를 예측하고자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중간 그리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깊이를 추정하거나 사람의 자세를 추정하고 그리고 연령을 추정하는 등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태스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모델의 학습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 모델 퍼포먼스, 즉 Y축과 같이 준수한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레이블 데이터의 양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레이블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도메인 어댑테이션 방법론이 제안되었는데요. 기존에 라벨링된 데이터를 소스 도메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레이블링 되지 않고 새롭게 예측하고자 하는 다른 새로운 도메인을 타겟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블드 소스 데이터를 통해 언레이블드 타겟 도메인을 예측하고자 하는 태스크를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큰 특징은 소스 도메인 그리고 타겟 도메인 간에 X의 그 분포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도메인 어댑테이션 방법론을 통해 X의 분포 차이를 줄이는 학습을 해서 새로운 타겟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잘 예측을 하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도메인 어댑테이션이고 학습 목표로는 소스와 타겟 간의 도메인 간 차이를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 방법론들은 기존에 주로 분류에 초점을 맞춰왔고 분류 방법론을 회귀에 직접 사용하는 데는 종종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바로 가실 텐데요. 분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스 도메인 그리고 타겟 도메인 이렇게 두 개의 도메인 분포가 있으면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통해서 각 클래스를 구분을 잘 하는 이 모델을 학습을 하고자 하는 게 목표이고 회귀 같은 경우에는 소스 도메인이 있고 타겟 도메인이 있고 X의 분포가 다르고 또 Y 같은 경우에는 이 진한 색일수록 Y의 그 값이 높은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결국에는 모델이 Y가 유사하다면 같은 높은 값이라면 같이 정렬이 잘 되게끔 이러한 잘 정렬이 되는 모델을 학습하고자 하는 게 이제 회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좋은 이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Unsupervised Domain 분류 방법론이 회귀 데이터에서 좋은 성능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이유가 이러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세미나에서 두 가지 논문을 아래와 같이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논문은 회귀가 분류에 비해 피처 스케일링에 민감한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을 한 논문이고 도메인 사이에 새로운 기하 거리를 정의함에 따라서 회귀 데이터셋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문도 또한 회귀를 위한 방법론인데 회귀 문제에서는 역행렬을 사용을 해서 모델을 학습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근거를 제시를 했고 또 수도 인버스 그램 매트릭스를 모델 학습에 사용을 해서 도메인 간 거리를 줄여서 성능을 높인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논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크게 두 파트로 피처 스케일링을 어떻게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는지 알려드리고 해당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을 이제 오른쪽 아래 그림과 같이 하나씩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해당 논문은 이제 2024년 4월 12일 기준으로 69회 인용된 논문입니다. 회기가 분류에 비해 피처 스케일링이 민감한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하기 전에 회기와 분류의 차이가 뭐냐라고 이제 저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리그레션의 대표 손실 함수는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민스퀘어 에러, 즉 MSE 로스인데요. 민스퀘어 에러는 회기를 이제 정답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연속적인 실수를 y 값으로 두고 또 y 해신 그 예측 값을 또 실수로 예측을 하게 되고 이 둘의 차이의 제곱을 MSE 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의 대표 손실 함수 또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인데 y가 범주형이기 때문에 클래스 1 정답을 예측하기 위해 저희는 y hat 프레딕션 값을 이제 확률 값으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분류 예측 확률 y-햇을 도출하기 위해 소프트맥스 펑션을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이 소프트맥스 펑션이 서로 다른 범주값, 즉 첫 번째 클래스 0.6 그리고 두 번째 클래스 0.4 이렇게 서로 다른 범주값이 경쟁을 하도록 한다고 저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 메커니즘, 즉 소프트맥스를 훈련에 사용하기 때문에 분류기, 즉 그 백본 네트워크 이후에 MLP 분류기가 피처 스케일링의 변화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회기에는 이러한 경쟁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에, 즉 소프트맥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에 잘 적응이 안 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것을 실험적으로 증명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처 스케일링에 민감한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분류, 회기 각각 모델을 훈련을 할 때 규제항을 추가를 했는데요. 이 레그 논미라고 되어 있는 거를 모델 학습시 훈련을 시켜서 피처 스케일링을 조절을 했는데 여기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왼쪽 로스 슈퍼바이즈드는 분류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 엔트로피 그리고 회기는 MSE 로스를 아마 각각 썼을 것이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R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하는 그 피처의 크기, 즉 최소, 최대로 조절을 해서 피처의 크기를 실험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조절을 하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FS의 프로베니우스 놈을 연산을 해서 행렬의 크기를 구했는데 이것에 대해 조금 생소할 수 있어서 아래와 같이 그림과 같이 설명을 추가해 봤는데 이건 결국 L2 놈을 행렬로 확장을 한 것인데 만약에 벡터 V가 있고 원소의 값이 4 그리고 마이너스 3이라면 이것의 L2 놈은 원소를 제곱한 것을 더해서 루트를 씌운 것이고 결국 벡터 V의 L2 놈의 크기는 5입니다. 그러면 행렬 A의 프로베니우스 놈의 값은 각 원소의 제곱을 더해서 루트를 씌운 값이 결국은 행렬의 값이 되고 FS의 프로베니우스 놈을 씌워서 결국에 어떠한 행렬의 크기가 나오게 되고 이것을 원하는 행렬의 크기 학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R을 어떻게 조절을 하냐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이 FS의 피처의 크기가 작아질 수도 커질 수도 있는 것을 실험으로 조절을 해서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험 결과인데요. 이 Y축 값이 프로베니우스 놈이어서 요거를 R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최소에서 최대로 늘려서 실험을 해봤을 때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클래시피케이션인데 어큐리시 즉 성능이 프로베니우스 놈을 조절을 해도 거의 변함이 없이 일정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의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성능의 차이가 변동이 큰 것을 볼 수 있는데 프로베니우스 놈이 한 60 정도 됐을 때는 MAE 성능이 낮을수록 좋은 것이니까 너무 좋지만 어느 정도 크기가 커진 110으로 가면 성능이 많이 나빠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 실험으로 봤을 때 우리가 피처 스케일링을 조절을 하게 되면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성능에 큰 영향이 미치고 분류는 성능에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실험 같은 경우에는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 Classification 방법론인 DANN 그리고 AFN이 회귀 데이터에 실험을 한 결과입니다. DANN, AFN 이 두 방법론이 이렇게 초록색, 빨강색이고 이 Y가 이제 프로베니우스 놈 피처의, 그러니까 행렬의 크기를 구했을 때 값인데 레즈넷 같은 경우에는 지도학습, 그러니까 아까 봤던 그냥 뭐 클래시피케이션이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회귀면은 MSE인데 여기서는 이제 MSE만 사용을 해서 회귀 데이터셋을 학습을 했을 때를 이제 레즈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클래시피케이션 방법론을 회귀 데이터셋에 적용하는 경우 프로베니우스 놈이 크다. 즉, 그 피처의 크기가 많이 변동이 있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결국에 이게 의미하는 바는 분류 방법론을 회귀 데이터셋에 적용하는 경우 피처 스케일링이 크게 변동되고 아까 그림과 같이 성능이 변동될 위험이 커진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회귀에서는 피처 스케일을 변동시키지 않으면서 도메인 간의 차이를 줄이는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 학습을 해야 한다는 큰 근거를 해당 실험으로 주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모델 훈련 단계에 대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 제한 방법론의 토탈 로스는 세 가지 로스의 항목이 더해져서 이루어져 있고 여기서 이제 2번의 베타 그리고 3번의 감마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개씩 로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로스는 인풋 데이터가 백본 네트워크를 거쳐서 피처가 되고 피처가 결국에 이 MLP 즉 리그레서를 거쳐서 Y의 예측값이 되는데 이 Y의 예측값이 실제 Y와 차이 MSE 로스를 구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슈퍼바이즈드 로스가 1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스는 Representation Subspace Distance 로스라고 하는데요. 뭔가 SVD라는 단어, 특이값 분해가 보이고 이런 소스와 타겟 간의 도메인의 거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거에 대해서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SVD가 나왔기 때문에 SVD를 한번 짚고 보고자 하는데 특이값 분해란 뭐냐면 임의의 n/n 차월의 행렬 A는 3개의 컴포넌트로 분해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왜 이렇게 3개로 분해를 하느냐? 이것은 특이값 분해는 차원 축소와 특성 유지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A라는 뭔가 행렬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 행렬을 3가지로 분해를 할 수 있다. 3가지의 행렬로. 그래서 이 첫 번째 항목을 열 기반 직교 행렬이라고 하고 가운데에 있는 것을 대각 행렬, 그리고 세 번째를 행 기반의 직교 행렬이라고 합니다. 가운데 있는 것은 이제 벡터의 길이를 조정하는 특이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결국은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항목이 피처 스케일에 영향을 준다. 이것을 좀 유의 깊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용어에 대해서 어려워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직교 행렬이라 하면 자기 자신을 곱했을 때 아이덴티티 행렬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까 봤던 이 첫 번째 항목이 결국엔 이 U가 자기 자신을 곱했을 때 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항목이 되고, 아까 봤었듯이 첫 번째 항목과 세 번째 항목이 이러한 직교 행렬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항목 같은 경우에는 대각행렬, 주대각선상 위치 원소가 아닌 나머지 원소들은 0인 행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백본 네트워크에서 얻은 피처를 A 행렬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행렬을 SVD를 한다면 아래와 같이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멘션으로 이루어진 첫 번째 항목, 그리고 디멘션 배치 크기의 두 번째 항목, 그리고 배치와 배치 크기의 세 번째 항목. 그래서 첫 번째 항목은 열들 공간 내에서 서로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해당 그 컴포넌트가 설명을 하고, 두 번째 항목이 데이터 구조에서 스케일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은 원본 행렬의 행들이 공간 내에서 어떻게 분포하는지, 서로 관련되어 있는지를 각 항목들이 설명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논문에서 결국에는 이 피처의 행렬 A를 SVD를 한 다음에 첫 번째 항목만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라스만 다양체의 리만 기하 이론을 기반으로 유인 열 기반 직교 행렬만을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라스만 다양체, 리만 기하, 조금 생소한 용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왜 유인 열 기반 직교 행렬만을 사용을 하냐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U는 원본 행렬의 A의 방향을 나타내고 스케일과는 독립적이고, U를 통해서 원본 행렬 A의 구조적 형태를 충분히 특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유인 열기반 직교 행렬만을 사용을 한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돌아보자면, 저는 이 두 번째 로스에 대해서 지금 구하고 있었고, 소스 데이터 그리로 타겟 데이터의 백본 네트워크에 넣어서 피처 fs, ft를 각각 추출을 한 뒤 특이값 분해를 통해서 첫 번째인 차원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u만을 추출을 했고, 또 이 u들을 같이 곱해서 주각도 계산식에 넣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1990년도에 제안된 식을 썼는데, 아마 이 식을 다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러한 첫 번째 컴포넌트들이 곱해져서 오른쪽과 같은 컴포넌트들로, 또 오른쪽과 같은 항목들로 특이값 분해가 가능하다. 그냥 우리는 여기서 나온 이런 분해의 정보들을 사용해서 도메인 간의 갭을 줄일 것이다 라고 가볍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U 값들을 곱한 뒤 SVD를 통해서 가운데에 이 소스와 타겟 간의 각도의 차이를 구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코사인 각도 차이를 구했고, 도메인 간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고, 이 PS랑 PT는 주각도라고 하는데 세 번째 로스에서 또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사인 각도, 소스와 타겟 간의 코사인 차이를 도출을 했다. 결국 이 첫 번째 U 컴포넌트들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구한 이 코사인 각도 차이를 기준으로 저희는 사인 각의 차이를 로스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식을 구한 뒤 L1 놈을 취해서 위에 식의 로스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아래 그림을 가져와 봤는데, U를 이렇게 그림과 같이 표현할 수 있고, UT를 이렇게 그림과 같이 표현하면 저희가 주각인 PS와 PT가 나오게 되고, 이거에 이제 가운데의 컴포넌트인
그 코사인 각의 차이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코사인 그 주각 간의 그 각의 차이를 줄이는 학습을 이렇게 로스로 두어서 유사해지게 두 도메인 간 각이 유사해지게끔 하는 것이 이 두 번째 로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세 번째 로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아까 구했던 이 식을 다시 한번 보면 여기서 주각도가 나왔었는데요. 이 식은 결국 각각 나온 주각도에 대해서 절대값의 차이를 계산을 한 뒤에 프로베니우스 놈을 취한 뒤에 제곱을 구한 값인데요. 이 PS, PT는 소스 도메인에 대한 그리고 타겟 도메인에 대한 주각도입니다. 기존의 US와 UT는 중요도의 순서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데 PS와 PT 같은 경우에는 직교 기저, 즉 U, S1, UT 등의 주요도, 가중치인 이제 PS, PT를 고려한 것이 이 PT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소문자 P와 작은 소문자 U를 고려해서 이 모든 항목들의 가중합이 된 것이 주각도입니다. 그래서 이 주각도들은 각 소스 도메인에 대한 각 타겟 도메인에 대해서 직교 기저의 중요도를 고려한 가중합이기 때문에 주각끼리 주각의 길이가 같아지게끔 그래서 결국에 소스 도메인에서 기저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타겟 도메인의 기저도 중요하게 판단이 되게끔 학습을 하는 것이 이 세 번째 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방법론의 이제 실험 성능을 입증하기 위해 데이터셋을 사용을 한 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2D 합성 이미지 데이터셋 왼쪽 아래에 있는 3개의 도메인을 가진 데이터셋을 이제 첫 번째로 사용을 했고 3개의 도메인 중에서 이제 리그레션 태스크가 4개의 그 요인이 있는데 이 중에서 그 도형 이미지가 방향값을 결정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을 제외한 3가지로 이제 실험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도 3개의 도메인 그리고 2개의 타겟을 예측을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멀티 아웃풋 리그레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데이터셋은 머리 자세를 추정하는 도메인 데이터셋이고 2가지의 도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3가지의 멀티 아웃풋을 예측을 하고자 합니다. 실험 결과인데요. 첫 번째 데이터셋, 두 번째 데이터셋, 세 번째 데이터셋의 실험 결과이고 3개의 데이터셋에서 대부분 이제 그 제한 방법론이 제안한 2가지 모든 로스를 사용을 했을 때 대체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이제 추가 실험이 있었는데 도메인 분포 차이 거리를 측정을 하는 그 A 디스턴스라는 것을 계산을 했는데 이 A 디스턴스라는 것은 소스와 타겟을 구별하도록 훈련된 클래시파이어의 테스트 에러를 사용을 해서 도메인 간 거리가 얼마나 큰지 적은지를 이제 검증을 하는 그런 실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시면 레즈넷 50 같은 일반적인 슈퍼바이즈드는 이제 도메인 간의 거리가 크고 DANN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언슈퍼바이즈드 클래시피케이션, 도메인 어댑테이션 방법론인데 그 다음에 디스턴스 그리고 제한하는 방법론이 도메인 간 거리가 무척이나 작다라는 실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실험은 아까 피처 스케일이 변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해당 제한 방법론이 프로베니우스 놈이 실험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한 결과인데요. 아까 봤듯이 이제 슈퍼바이스드 같은 경우에는 피처가 제일 피처 스케일이 제일 적었고 그 다음에 DAN은 AFN이 되게 큰 결과를 보였는데 제한 방법론의 경우 클래시피케이션 방법론과 다르게 슈퍼바이즈드와 거의 유사하게 피처 스케일이 거의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을 정리를 하자면 회귀 같은 경우에는 피처 스케일에 민감하고 분류 방법론 적용 시 피처 스케일 변동 리스크를 실험으로 해당 제한 방법론은 입증을 했고 또 SVD 특이값 분해를 통해서 새로운 도메인 간의 거리를 정의를 해서 차이를 줄이되 피처 스케일은 유지를 해서 해당 방법론이 좋은 성능을 달성했다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론은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 Regression by an Align Inverse Grammatrics인데요. 해당 방법론은 4월 12일 기준 6회 인용이 됐고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뭔가 회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인버스 그램 매트릭스를 써야 한다라는 그런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논문이고 수도 인버스 그램 매트릭스 유사 역행렬을 모델 학습에 사용을 해서 도메인 간 거리를 줄여서 성능을 높이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역행렬을 통해 모델을 학습해야 한다는 근거로 최소제곱법 OLS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OLS는 선형 모델 예측값과 실제값 간 제곱의 합을 최소화하는 모델 파라미터 베타를 찾아내는 기법인데요. 이 그림과 같이 여기가 X, 여기가 Y라고 하면 실제값 그리고 제곱값 간의 오차의 크기를 최소화하는 모델의 파라미터 베타, 이게 저희가 예측하는 모델의 베타를 찾아내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SSE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OLS가 등장을 했냐 하면 결국에 이 X 데이터 소스, S 데이터 타겟이 있을 때 딥 인코더를 통해서 피처 Z가 나오게 되고 이 피처 Z가 결국은 MLP인 리니어 리그레션을 통해서 Y를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 OLS가 등장을 하는 게 근거로 나온다라고 하고 이러한 식을 도출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이 식을 도출하기 위한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이 Z 피처 그리고 리니어 리그레서 MLP의 파라미터가 같이 곱해져서 결국은 Y 햇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을 보자면 SSE는 결국에 Y 햇이 있고 여기 오타인데요. Y 햇을 결국에 이렇게 Z 베타로 나타낼 수 있으면 기존 식들도 행렬로 표현을 했을 때 다 Z 베타로 이렇게 대체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걸 전개해 보면 곱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 곱해지겠죠? 그러면 이거를 아래와 같이 펼칠 수가 있고 이것들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이게 이 B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SSE를 펼친 것을 베타로 미분을 하면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거를 베타를 기준으로 또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는 게 이 식이 되고 앞에서 봤던 식과 동일하게 되는데 결국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이 베타로 기준으로 정리를 했을 때 인버스 그램 매트릭스 역행렬이 OLS 기준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회기 태스크에서 역행렬을 사용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왜냐하면 OLS에서 인버스 그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회기 태스크에서는 이 역행렬을 사용해서 학습을 하는 게 학습이 잘 될 것이라는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인버스 그램 매트릭스를 써야 한다는 그 근거에 대해서 뭔가 그림으로 예시를 들고 있는데, 만약에 소스와 타겟이 피처가 A와 같이 이렇게 같이 정렬이 되어 있다면 지금 이렇게 같이 겹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ZS, ZT를 뭔가 코사인 거리를 인스턴스 기준으로 여기서 바로 B처럼 구하면 거의 가까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도메인의 차이가 작다, 매우 작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인버스 그램으로 변환을 했을 때 ZS와 ZT 간의 거리, 이렇게 인버스 그램으로 변환을 하게 되면 그림 C와 같이 각의 차이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거를 또 이유로 회기 태스크에서는 역행렬을 사용하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라는 이런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델 훈련 단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소스, 로스 1번, 그리고 두 번째 코사인 유사성 정렬인 2번, 그리고 스케일을 정렬하는 3번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까랑 뭔가 그림이 유사하면서도 다른데 이 세 가지의 로스가 합쳐져서 모델을 학습하고 있고, 여기서 이 알파와 이 감마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로스는 저번과 동일하게 일반적인 슈퍼바이즈드 로스로 소스 인풋 데이터가 백본 네트워크로 들어가서 피처로 추출이 되고, 피처로 추출된 게 MLP를 타고 가서 Y 예측값으로 되게 되고, 이 Y 예측값이 실제 예측값 간의 차이를 MSE 로스한 일반적인 회기식이 1번 로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스를 보면 도메인 간 코사인 유사성인데, 아까 추출한 이제 소스의 피처 그리고 타겟의 피처를 가지고 뭔가 앵글을 각도, 도메인 간 각도를 얼라인하는 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 또 천천히 설명을 드리면, 이 피처 Z를 같이 곱하게 되면 이걸 그램 매트릭스, 즉 두 피처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그램 매트릭스를 구하게 되는데요. 이 그램 매트릭스를 또 특이값 분해를 해당 방법론에서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봤을 때 저희가 어떤 행렬을 특이값 분해를 했을 때 세 가지 컴포넌트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이 중간 컴포넌트 두 번째의 특이값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램 매트릭스를 특이값을 계산을 해서 중간에 컴포넌트를 추출을 하고, 이 중간의 특이값 중 어느 정도 스레스홀드 이상의 분산을 가진 K개만의 특이값을 선택을 해서 선택받지 못한 특이값의 역수를 0으로 설정을 하는 유사 역행렬인 유사 역행렬, 이것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식으로 설명을 하자면, 아까 구했던 많은 람다 값이 있었을 때 특정 스레숄드를 넘는 람다 K만 사용을 해서 이것을 통해서 유사 역행렬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 유사 역행렬은 결국에 이 G라는 기호로 저희가 표시를 할 것이고, 이 각각의 G, 소스의 유사 역행렬, 그리고 타겟의 유사 역행렬로부터 코사인 유사도, 이 둘의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을 해서 이 두 번째 로스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사인 유사도는 두 개의 코사인 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1-라고 되어 있는데 이 1-1이라는 것은 이상적인 유사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스와 타겟 간 앵글이 같고, 근데 이 같았을 때 결국 이 앵글이 1이 되게끔 정렬을 하게 하는 게 이제 이 텀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로스는 도메인 간 스케일 정렬인데요. 그림으로 보면 되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듯이 뭔가 소스와 타겟 간의 스케일만큼을 키워주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아까 특이값 분해를 해서 중간에 있는 두 번째 컴포넌트를 K개만큼 사용을 했는데, 이 K개의 1번과 2번과 3번 K개까지를 각각 차이를 구해서 L2 놈으로 해당 로스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스의 결론은 소스와 타겟의 스케일을 일치시키는 것도 필수적이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의 데이터셋과 동일하게 3개의 데이터셋에서 첫 번째 방법론보다 모두 그 두 번째 제안한 논문이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을 정리를 하자면 회귀 문제의 경우 인버스 그램 역행렬을 통해 모델을 학습해야 된다는 OLS 배경의 근거를 이 리니어 리그레션 솔루션을 통해서 제시를 했고, 그래서 수도 인버스 그램 매트릭스를 모델 학습에 사용을 해서 도메인 간의 거리를 줄여서 이 앵글을 얼라인을 하고 스케일을 얼라인을 해서 성능을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회귀에 적합한 도메인 간 거리를 구하는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 Regression 방법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 논문은 피처 스케일링에 회귀가 민감한 것을 실험적으로 입증하고 특이값 분해를 통해 새로운 도메인 간의 거리를 제시를 했는데요. 두 번째 논문은 인버스 그램을 통해 모델을 학습해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했고, 그래서 수도 인버스 그램 매트릭스를 이용을 해서 모델 학습에 사용해서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번이 현재 소타인 것을 이제 성능적으로는 알 수 있었고, 정리를 해보자면 1번 논문은 피처 스케일을 고려를 해서 대각 행렬을 사용하지 않고 유인 직교 행렬만을 사용을 했었고, 두 번째 논문은 피처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서 대각 행렬도 사용해서 도메인의 차이를 줄이려고 시도를 했다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가 느낀 점을 한번 정리해봤는데, 피처를 인스턴스 기반 공간이 아닌 특이값 분해를 활용해서 새로운 특징 공간으로 구성을 하고 이를 통한 도메인 정렬 방식을 시도한 논문들인데요. 그라스만 다양체, 리만 기하학 등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론과 성능이 뒷받침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학, 통계 등 여러 분야를 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